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강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책을 5장에서 1장 끝났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도 있고 또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특강 그래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이런 틀에서 이분이 이렇게 사례를 연구하는구나, 사례 솔루션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제 글을 보기도 쉽고 방송을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가 한 3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야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교육 기능, 통제 기능, 양육 기능 이것을 부모가 하는 게 맞다. 이제 교육 기능은 최초의 교사가 부모죠. 엄마가 아버지고. 걔가 어떤 디렉션으로 크느냐 하는 거, 옳고 그름의 판단은 사실 엄마 아빠가 주는 신호에 따라서 이건 옳지 않구나,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옳고 그른 거를 가정 안에서 배워서 이제 학교로 사회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손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키다가 공부 잘 순서대로 배우고 사회 한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회화 시키는 게 이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 기능이 참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순서가 잡힌 거죠. 그래서 교육기능은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조기 교육하면 안 됩니다. 적기 교육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적기 교육은 1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2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4살 돼서 4살짜리 할 수 있는 거 하면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교과 따라가고 중학교 가고 그래서 대학 가고 사회 나가면 되죠. 근데 이거를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선수학습하고 미리 땡겨하고 이럽니다. 그럼 누가 다쳐요? 애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해마세포가 망가지고 공부를 너무 서두르는 애가 공부를 더 빨리 손을 놓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조기 교육의 폐해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잘못된 케이스다. 이제 너무 학원 보내서 애들이 학원 가는 걸 진저리 하고 숙제도 막 옆에 밥을 떠 먹어가면서 하고 이런 거는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저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조기 교육하지 말고 적기 교육하고 연령에 맞는 교육을 찾아서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애가 변화되려면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동안 잘못된 사례들을 순서대로 엮어본다면 제일로 많은 게 ADHD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하여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서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애들 전부 산만한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저는 이제 그게 뭐 지금 다양한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쓴 책을 보면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ADHD 산만한 아이다. 그러면 일단 병원 가서 진단 키트에 들어가서 다 나오면 약물로서도 치료가 가능하고 아닌 경우는 정서적으로 좀 망가진 애는 심리치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나온 결론은 그렇다 치면 저는 임상적으로 애들 만나서 엄마들이 얘기한 걸로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애를 글쓰기를 시킨다든지 준비가 안 된 애를 영어를 따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애들을 몹시 산만하게 만들다 힘들게 하는 거죠. 나 엄마 이대로 놀고 싶어. 놀고 싶은 게 허용이 안 되는 집은 애들이 이건 굉장히 힘든 이제 시기를 그냥 겪게 되는 거다. 이렇게 봐진다면 ADHD 주범은 조금 뭐 유전적으로 도파민이 이제 너무 제 기능을 못하고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또가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고 같은 형제인데도 큰애는 멀쩡한데 둘째가 산만하다 그러면 둘째한테 내가 무슨 일을 했지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뭐 학습지 선생님하고 친해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몇 개라는 게 원인이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과도하게 학습을 어려서 준비되지 않은 채 했다. 이런 건 전부 원인 제공했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ADHD가 많은 것은 지금 애를 많이 낳지 않고 이제 적게 나면서 어떡하죠? 일찍의 조기에 개입해서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영양 주고 통제하고 이렇게 적극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루소가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루소는 유학이 훼손되지 않게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애들은 다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 안 듣고 미리미리 서둘러서 애들을 산만하고 해맛을 보고 잘려나가서 4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기능에서 첫 번째는 이제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못 기다려서 엄마가 미리미리 학습지 뭐 하는 게 되게 많은 집은 이제 ADHD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가 이제 또 비디오 증후군. 그래요. 뭘 틀어줍니다. 요새 멀티미디어 샵, 뭐 어제 논문 발표한 거 보니까 13개월 때부터 스마트폰 주는 이제 영 제너레이션이 많던데요. 오늘 연구 결과들은 언어적으로 수용 언어도 문제가 있고 정수사에도 문제가 있고, 요새 그런 논문이 마구 나와도 그 논문 안 읽으시고 예전에 24개월까지 보더니 이제 점점 13개월에를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는 엄마는 저건 생각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증후군도 이렇게 뭘 조작을 해서 앱을 틀어준다든지 뭘 보고 따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마치 그 매체를 통해서 애가 학습되어지고 배워진다고 생각할 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디오 증후군도 영어 테이프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또 가끔 뭐 트리, 스카이 그러다가 엄브렐라 그러면 엄마들이 뒤집어져요. 제가 저런 말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너무 신동 같고 무슨 영재라고 그러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런 비디오 증후군도 너무 준비되지 않은 채 이렇게 일방통행이죠. 이렇게 보여주고만 하는 거고, 사실 말이라는 것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맞게 대답하고 거기에 또 맞게 내가 말하면서 이게 언어적인 에퀴지션이 생기는 건데, 이 보여주는 거는요, 일방통행이에요. 저쪽에서 떠들고 나는 들리면 들리고 어느 날 비슷한 얘기를 따라할 뿐이지, 이게 사실은 소통이고 언어적인 어떤 자극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체에 많이 노출된 애들이 언어 발달이 늦은 걸로 연구 결과 나오는 건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좀 가까이 할머니, 엄마 늘 뭘 작업하면서 얘기하고 뭐 그랬구나 저랬구나, 니께 세모다 내 건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뭘 틀어주는 엄마들. 그래서 비디오 증후군, 그래 유사자폐, 반응성 애착장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요새 엄마들이 스마트폰 왜 주느냐 봤더니 애가 원해서요. 근데 그건 나는 말이 안 돼요. 애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애가 달라고 하는 건, 그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엄마가 주기 시작해서 애가 그 맛을 들여서 자꾸 그걸 달라고 그러고, 또 그거 하는 동안은 꽤 시간이 오랫도록 애가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걔도 점점 비디오 증후군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틀어준다 이런 집은 이런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디오 증후군인 애들은 사람하고 눈 잘 안 마주치고 혼자 놀기 좋아하고 그래요. 자, 이런 거는 이름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이러는데 거기다 비디오 증후군의 이제 증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제 얘기 듣고 저 우리 애가 저런 애 그러면 일단 보여주는 거 차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틱 장애 있어요. 운동 틱, 음성 틱, 그래요. 이렇게 어깨 들썩거리고 또 같이 쓰면 뚜레 장애, 그러죠. 두 가지 복합 장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왜 틱을 하느냐, 뭔가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해소법으로 틱을 한대요. 뭐 영어학원 시작하고 뭐 하는데 너무 싫거든. 근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면 어때요?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니까 그냥 봉고차 한 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고개를 이렇게 하니까 그냥 태권도도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싫은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틱으로 이제 그걸 푼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엄마들이 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일만 하셔도 되는데 너무 오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육 기능에서는 제가 너무나든지 얘기 참 많이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내 책 얘기하면서도 더 팁을 많이 드릴 거지만,
절대 조기 교육보다는 적기 교육, 1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걸 2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거, 4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다 이제 세상에서 배워지는 정보를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땡겨 하는 애들은 오히려 해마세포의 과부하,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의 과부하가 생겨서 4학년 때부터는 어려운 과제를 더 풀 수 없다. 이건 참 4학년 때 반성해봤자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다. 두 번째, 통제 기능은 일단 엄마가 yes, no를 분명히 사인을 주셔야 돼. 눈치를 준다든지 뭐 여러 방법으로 하셔야 되죠. 제가 어느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엄마는 요렇게 손 작업만 해도 아 저건 안 되는구나. 어떤 엄마는 요렇게 하면 아 저건 안 되는구나. 어떤 엄마는 고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끄떡거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름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하고선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애가 막 이상한 짓 막 하면 그때부터 뭐 하죠? 애 맴매로 위협하고 때리고 손빵 때리려다 난타대고. 그래서 통제 기능에서 저는 아동학대가 지금 굉장히 강화됐다. 그래서 부모란 이유로 애를 때리고 그 옛날 징계권이 인정이 됐는데 이제 민법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아이 잘 되라고 내가 때렸어요는 이제 이유가 안 됩니다. 법에서 사라졌어요. 62년 만에 없어졌는데 이제 부모란 이유로 때린다?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딸 때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리지 말고 어떻게 된다? 끝까지 말로 하고 화내지 말고 막 소리내. 너 이리 와봐.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그거 정서학대고 그렇죠. 게다가 막 뭐 주먹으로 때리고 무슨 회초리를 때리고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 이제 신체학대가 거의 86%가 부모 손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한두 번이 뭐야 몇 번 했는데 신고 전화를 안 받았네. 그러면 오늘 내 수업을 듣는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 안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한 번에 말 듣는 애는 세상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얘 신발을 누가 거실까지 신고 들어오니 신발을 거기다 벗고 들어와서 한 번에 대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서 없어요. 몇 번을 거실까지 올라오는 걸 또 같이 갖다 내려놓고 또 어느 날은 또 하나는 벗고 하나는 신고 들어오고 어느 날 2개 다 벗고 들어온 날은 크게 칭찬하고 뭐 큰일 한 것처럼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애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사람으로 돼가는 건데 근데 되게 보면 목소리 큰 집 포악하게 하는 집은 이제 이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무섭게 하면 애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호랑이 같고 무서운 엄마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고 단호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 말의 위력을 느끼게 하는 엄마 있어요. 큰 소리 절대로 안 내는데 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공포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런 말의 위력을 느끼게 키우는 부모가 되는 게 거의 선진국은 그래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저 엄마들 목소리 한번 내지도 않네. 왜 저러지? 막 이렇게 그게 아마 그들 컬처에서 그런 거 미리 옛날부터 배워오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좀 급하고 이제 화끈하고 좋은 건 있는데 그게 애들한테 적용이 잘못되는 집은 애가 너무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맞는 애는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이제 고생을 하죠. 그래서 아동학대, 신체학대 때리시면 안 되고 말로 될 때까지 화내지 말고 합니다.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벌 주고 이런 것도 좀 때때로 그 일 할 때마다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 또 이렇게 하네. 다시 바로 합시다. 그리고 바로 해놓고 다시 오고. 넌 어제 그랬는데 또 그러니? 도대체 너한테 몇 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들 또 오늘도 이렇게 했네. 자 바로 놓고 엄마랑 거실에 올라갑시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로 해야 돼요. 거의 인내를 해야 돼요. 어머 이거 하기 싫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방법만 바꾸면 얼마나 쉬운데 왜 자꾸 화내고 한 번에 애를 잡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신체학대 이제는 신고 의무화해서 112 전화하면 누가 와서 잡아가요. 그래서 옳지 않다. 또 정서학대 있어요. 애 똥 싼다고 똥칠이 좀 똥똥하다고 스팸
뭐 이렇게 뚱땡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애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신체학적 정서학대 하는 거지. 걔 정서에 상관없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정말 뚱땡이 되고 똥칠이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 쓰시는 엄마, 그 이쁜 별명도 더 많은데 뭐 똥칠이 뚱땡이 이런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정서학대. 방위명 학대가 실제로 많습니다. 세부적인 학대로 나눠볼 때 통계로 보면 때 되면 안 먹이고 긴팔 입을 때 반팔 입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 왜냐면 엄마가 늦잠 잤어. 그래서 애들하고 다 같이 그냥 집에서 놀고 이런 방위명 학대가 실제로 되게 많고 저녁에 애들만 놔두고 동네 호프집 가고 심야극장 가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성학대도 있어요. 가정에서 성을 보호받을 애들이 부모한테 성학대를 받고 있다. 주로 이제 아버지가 성학대 주범이 되는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가슴이 아픈데 이런 것도 참 너무 창피한 노릇이지만 가정 안에서 보호받을 애들이 가정 안에서 이미 너무 폭력화되어 있다. 학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나라가 애를 지켜주겠다. 신고 의무화해서 국번 없이 112 전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 기능에는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큰 두 축을 말씀드려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게 큰 이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큰 두 축이 하나는 사랑, 하나는 뭐 통제 그래요. 어떤 사람 사랑과 정의 그렇지. 사랑은 엄마를 통해서 정의는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 보세요. 그렇게 옛날에 표현적 기능 엄마가 사랑만 하고 뭐 꿀차도 타주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하지만 아빠도 요새 해요. 아빠도 너무 잘해. 부엌일 더 남자가 이게 요리가 과학이라 더 잘해. 자 그래서 이제는 엄마만 사랑 아빠는 뭐 저기 브레드위너로 구조조끼너로 돈만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 엄마도 회계사 뭐 돈 많이 벌어요. 그렇죠? 재테크에서 남편 월급에 몇 배 벌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세요. 애들 입장에서 볼 때 공이 사랑과 통제를 한 50-50밖에 키우셔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 그래서 이제 사랑과 통제가 애 입장에서 나는 한 50-50 받았다면 애가 좀 전인적으로 큰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잘못된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어떤 집은 둘 다 사랑이야. 시험 가내기를 10년에 기도하고 막 정말 기도해서 난 애야. 자, 그래서 애를 낳는데 통제 못하겠어. 막 울어도 이쁘고 짜증내도 이쁘고 다 이뻐. 그래서 둘 다 사랑으로 키웠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애가? 망난이 돼요. 사랑으로만 애는 키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가 모든 걸 선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하면 누군가 어른이 지도해주고 방향 전환을 안 해주면요. 그 아이는 망나니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라고 사랑으로 한다? 이거는 좀 그건 이론이지 애 안 키운 사람이고 진짜 사랑한다면 요새 발표는 논문이 정말 사랑을 많이 하는 집 엄마 아빠가 오히려 통제도 많이 한다는 논문이 나와.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도 통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만 한다. 노소리 안 하고 안돼소리 안 하는 건 애를 오히려 더 망치는 길로 기여한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통제가 거의 50-50씩 돼야 된다. 어떤 집은 또 통제만 한다는 애가 어떻게 되죠? 집 나가죠. 힘들어서. 이런 집에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통제 옳지 않고 둘 다 사랑하는 것도 옳지 않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사랑과 통제를 운영의 묘를 갖고 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단을 지금 엄마가 치기 시작했어요. 뭘 잘못했잖아요. 자전거를 한 달에 3개를 부주의로 3대를 새걸 잊어버렸다. 그럼 엄마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막 너 이리 와봐. 내가 한 대 잊어버려. 도대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퇴근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 아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엄마가 지금 야단치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에 엄마 얼굴 벌게 되는데 거기다 또 야단쳐요? 그건 아니죠. 엄마가 지금 통제를 하고 야단치면 그날은 아빠는 약간 보다듬어 주는 일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부인한테 당신은 내가 돈 버는데 뭐 그딴 일 갖고 애하고 신경 이렇게 하면 철학이 달라져서 안 돼요. 엄마가 야단치는 거랑 같은 톤으로 아빠도 하셔야 돼. 뭐라고 해야 됐지? 아들 너가 한 달에 3대 옳지 않아?
엄마 화나는 거 너 이해하니?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애 키우면서 별일 다 많은데 아빠가 정리할게. 너는 1년 동안 자전거는 또 사달라고 할 수 없음. 그 말을 인정하니? 그럼 네, 그러면 1년 동안 걔가 자전거 없이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날은 아빠가 뭐라 그래? 여보 애 키우는데 별일도 많은데 오늘 열 빠져서 지금 저녁도 못하니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동네 어귀에 족발집에서 족발을 먹는다고 치면 애가 어떨까? 아, 구세주는 우리 아빠다. 이런 날 내가 족발을 먹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야단치면 하나는 좀 이렇게 보다듬어 주는 역할을 애써서 하는 게 좋다 이런. 근데 어떤 집은 한 사안이 너무 안 좋았잖아. 그럼 엄마가 막 야단치면 아빠는 들어와서 너는 뭐 방에 들어와서 로마서 다 쓰기 전에 못 나와 막 이러고 더 강하게 힘들게 하면 애가 마음 붙일 곳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양육에서는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크지만 사랑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정량 통제가 들어갈 때는 부모가 합의하에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빠가 야단친 날은 엄마가 보다듬어주고 엄마가 야단친 날은 아빠가 보다듬어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시는 것이 애한테는 이제 전인교육으로 사랑과 통제를 50% 받는 걸로 이제 어려서 크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존드이라는 학자는 가정이 축소된 사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배운 아이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배운 아이가 학교 가면 정학 안 당하고, 그렇죠? 사회 나와서 범법자 안 되는 길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배워지는 거죠. 역추적하면 범법자들 역추적하면 이 조기 교육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안 계시나 제대로 걸 배운 적이 없다라든지 누구 하나 따끔하게 야단친 적이 없다라든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내 수업 듣고 저는 이게 0세, 6세 기초공사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그죠 교사 역할을 하면서 교육과 통제와 양육을 밸런스 있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특강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요구가 있으면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로 합니다.